안녕하세요. 안들광 유런입니다. 오늘 이제 진행할 강의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다루는 확률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. 확률이라는 게 되게 우리가 뭐랄까 좀 쉽게 생각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헷갈리기도 하는 개념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확률과 관련해서 재밌는 문제를 가져왔으니까 같이 한번 진행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. 제가 길을 가다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근황을 좀 묻다가 제가 친구한테 묻습니다. 혹시 자녀가 있냐? 이렇게 물어봐요.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응, 2명이 있어.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중에 딸이 있어. 이렇게 묻습니다.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다고 합니다. 자, 이 경우에 이 초등학교 동창분의 자녀 2명이 모두 딸일 확률 총 몇 퍼센트일까요? 50%. 50%요. 자,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66%. 66%요. 네. 다시 한번 상황을 좀 짚어보면은 자녀가 2명이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이 2명 중에 딸이 1명 있다고 하는데, 이 상황에서 자녀 2명이 모두 딸일 확률입니다.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 50%일 것 같죠. 왜냐면 1명이 딸이 정해져 있고, 이제 나머지가 그냥 아들이냐 딸이냐를 묻는 문제 같으니까. 확실한 건 66%는 아닐 것 같습니다. 정답입니다. 자, 정답 알려드릴게요. 바로 정답은 3분의 1. 33.3333%. 왜 그러지? 이게 생각보다 직관적이지 않아요. 되게 쉬운 문제 같은데.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률에서 그 경우의 수라는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상황 하나하나를 좀 따져봐야 돼요. 초등학교 동창분의 자녀가 2명이 있다고 했습니다. 일단 우리가 그 아들이나 딸을 낳을 확률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2분의 1, 2분의 1이죠. 이 자녀 2명이 아들인지 딸인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총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.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아들딸이거나 딸딸이거나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각각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모두 다 경우의 수가 그 확률이 동일해서 모든 경우에서 확률이 다 4분의 1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. 친구한테 딸이 있냐?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딸이냐를 묻는 그 행위에 의해서 이제 남남일 경우가 제거되게 되죠. 자, 그렇다면은 결국 남는 거는 이 3가지 경우뿐이라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3가지 경우가 모두 확률이 동일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경우 중에 딸딸일 확률은 이 경우 하나밖에 없죠. 그래서 이 동일한 3개의 경우 중에서 딸딸일 확률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3분의 1이 되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상황을 조금만 바꿔볼까요? 자, 다음날 제가 그 친구를 또 만났어요.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실제로 딸 1명을 데려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. 네 딸이야?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응, 일부러 딸을 데리고 나왔어. 자, 이 경우에 이 친구의 자녀 2명 모두 딸일 확률은 달라질까요? 아니면은 같을까요? 같지 않나요? 네, 여전히 같습니다.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일부러라는 말을 했어요. 일부러 딸을 데리고 나왔다는 이것 때문에 확률이 유지되는 거거든요. 아까 이 3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. 딸이라고 했으니까. 그럼 이제 지금 3분의 1, 3분의 1로 지금 모두 확률이 같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일부러 딸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 이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이 딸을 데리고 나올 겁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이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이 딸을 데리고 나올 겁니다. 반면 딸이 2명일 때도 이 둘 중 한 명을 데리고 나오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딸이거나 딸아들이거나 상관없이 항상 딸을 데리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경우의 수를 더 나누질 않아가지고 이 확률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. 그럼 확률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자, 아까 제가 일부러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이 확률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래야 돼요. 제가 네 딸이야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 확률이 바뀝니다. 응, 오늘은 무작위로 나 눈 안 보고 딱 1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걔가 딸이었어 라고 해야만 확률이 바뀝니다. 힘들게 사신 것 같습니다. 무작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무작위가. 그럼 이 경우에는 확률이 몇 퍼가 될까요? 이게 66%. 육자를 좋아하세요? 3분의 5가 있을 것 같아서. 자, 이 경우는 확률이 50%가 돼요. 무작위로 데리고 나왔으면은 그냥 나머지 딸이 이제 딸이냐 아들이냐를 묻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. 아까 똑같이 이 경우에서 시작을 하죠. 그럼 이제 여기서 무작위로 데리고 나왔어.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무작위로 샘플을 여기서 만약 하면은 2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. 얘가 딸이거나 아들이거나. 그렇죠? 그럼 여기서 아들이거나 딸 확률을 당연히 무작위로 뽑았으니까 2분의 1일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딸 아들인 상황에서 딸을 데리고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되고 딸 아들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올 확률도 이제 6분의 1이 돼요. 또 마찬가지로 아들이거나 딸이거나 할 텐데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확률이 6분의 1, 6분의 1이 되게 돼요. 자, 이 경우는 무조건 딸이 나오게 되죠. 3분의 1이 됩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리고 나왔는지 아까 딸이었잖아요. 그러면 어떤 경우가 사라져요? 이 경우가 사라지고 이 경우가 사라져요. 자, 그렇다면 전체에서 이 경우에서 딸아들이거나 아들, 딸일 경우에 딸을 데리고 나왔을 확률은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되죠.
내 딸일 경우에서 딸이 나올 확률도 3분의 1이 되죠. 두 개가 동일한 확률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확률이 절반이 된다라는 게 바로 이 문제가 됩니다. 혹은 아까처럼 무작위로 뽑는 경우가 아니라 이 친구가 좀 더 정보를 더 줘도 이제 확률이 2분의 1이 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무작위로 데리고 나왔죠. 근데 이번에는 네 딸이야 물었는데 이 친구가 응? 내 첫째 딸이야. 아. 첫째라고 정확하게 한번 찝어준다면은 여기서는 그냥 둘째가 딸이냐 아들이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이제 2분의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지금 확률이 사실 굉장히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도 실제 확률은 굉장히 복잡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준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확률과 관련해서 또 이런 문제가 있죠. 그 유명한 몬티올 문제. 몬티올 딜레마라고도 하죠. 상황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. 문 3개가 있고 이제 이 문 뒤에 뭐가 있는지는 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. 그런데 이 문 3개 중 하나에는 람보르기니, 정말 비싼 자동차, 경품이 주어지고 나머지 2개의 문에는 데리고 가기 힘든 염소가 있습니다. 사실 당연히 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라는 거는 람보르기니를 뽑기를 원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자, 먼저 3개가 있어요.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이 3개 문 중에서 왠지 본인 생각에 람보르기니가 있을 것 같은 곳을 한번 골라보실래요? 여기서 왼쪽부터 1, 2, 3이라고 할 때 넘버 1. 넘버 1. 오케이. 그럼 이거를 고르셨습니다. 그렇죠? 사실 뭐 당연히 이제 이 경우는 람보르기니를 선택할 확률 3분의 1이겠죠.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진행자가 문제를 꼽니다. 이 2개 중에 염소가 들어있는 문을 제가 열어보겠습니다. 해가지고 이제 이 문을 열었더니 이제 와우. 염소 자,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. 그럼 이제 염소가 뒤에 있는 걸 확인했어요. 자, 그리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바꾸시겠습니까, 선택을? 자, 그럼 이 경우에 선택을 바꾸시겠습니까? 아니면 선택을 여전히 유지하시겠습니까? 저는 한 길만 팝니다. 선택을 유지하겠다. 유지. 자, 그러면 이 경우에 선택을 바꿀 경우와 선택을 바꾸지 않은 경우 람보르기니를 당첨할 확률이 지금 몇 %일 것 같나요? 50%. 50%요. 자,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50%라고 선택했습니다. 근데 재밌는 게 실제로 정답은 50%가 아니라 만약 선택을 계속 유지하면은 확률이 3분의 1이지만 바꿀 경우에 바꾼 곳에서 람보르기니가 나올 확률은 이제 3분의 2가 됩니다. 염소 이게 나왔잖아요. 네, 염소인이 나왔는데. 자, 염소인 걸 이제 보여주는 행위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사실 이 문제가 그 처음에 이 확률을 계산을 했을 때 수학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설왕설래가 오갔던 문제였어요. 그러니까 정말 직관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.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행자가 이 2개 중에 염소가 들어있는 문을 고르겠다가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람보르기니가 있었다면 진행자가 이 문을 열지 않았을 거예요. 염소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골랐을 거예요. 그럼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. 자, 그럼 람보르기니는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이 3가지 경우 중에 하나겠죠. 그럼 각각 3분의 1인데 람보르기니가 여기 있을 경우는 이 문을 열었겠죠. 반면에 람보르기니가 여기 있을 경우는 이 문을 열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바꾼다는 거는 결국 이 2가지 선택지를 고르는 것과 결국 동일한 행위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가지 선택지를 고르는 행위는 이거보다 확률이 2배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바꾸는 게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. 람보르기니는 실제로 어디 있었습니까? 그걸 가정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있었습니다. 네. 람보르기니 정확히 어떻게 생겼어요? 람보르기니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지? 자, 이처럼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제 친구 자녀 2명이 모두 딸일 확률과 그리고 염소가 아닌 람보르기니를 탈 확률을 좀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. 이처럼 정말 실용적이고 유용한 수학과학적 지식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전과학 유륜이었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